대세담론, 정치와 과학의 융합 과학 시간입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 이거. 예, 초파리 유전학자 김우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좀 캐나다 냄새가 나요? 네, 옷도 좀 달라졌죠. 예. 어디 뭐 캐나다 갔다 오셨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캐나다 가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라면 어떤 일을 처리하셨나요? 실험실도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제 그 캐나다의 그 오타와대에 계셨는데 거기는 네. 이제 그만두시고 네. 백수가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백수가 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차후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캐나다는 어땠어요? 말마차를 못 보게 된다, 캐나다에서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퀘벡주 소식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저는 예. 온타리오주를 다녀왔으니까. 거기 다른 지역인가요? 거기가? 거의 저기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처럼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춥습니다. 추워. 거기는 오타와는 추워요? 정말 추워요. 얼마나 추워요? 영하 10도 정도가 보통이니까.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라고? 네, 영하 10에서 15도 정도니까요. 그렇군요. 예. 지금 그러면 한국 오니까 따뜻하시겠어요? 더워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행복한 줄 아십시오. 자, 오늘 철학적인 주제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뭔가요? 제가 오늘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예. 오늘 올라갔는데, 얼마 전에, 예. 보수 유력 신문에, 예. 논설위원께서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예. 제목이, 너는 젊어봤냐?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예, 그게 이제 어떤 노래 제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노래 제목인데 그걸로 칼럼을 쓰셨는데, 예. 이분은 18세인 친구들한테 선거권을 준다는 게 되게 불안하셨나 봐요.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 칼럼이 나와서 네네네. 18세한테 선거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그게 이제 굉장히 열이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칼럼 주제 내용이 이제 다 왜 18세가 선거권을 가지면 안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그분이 58년생이시더라고요. 58년 소위 말한 개띠. 27살에 그 신문사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직장을 한 번도 안 바꾸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정말 노력을 하면 열심히 성공할 수 있다. 6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60이 넘으셨죠.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18세가 왜 선거권을 가지면 안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도 본인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전 세계 국가의 90%가 18세한테 선거권이 있거든요. OECD 국가들 중에서 18세, 이번엔 바뀌었지만 18세에 투표권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대한민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 왜? 고3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이 정치 혐오를 부추기시는 거죠. 그러게요. 정치가 그렇게 더러운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칼럼의 마지막을 이렇게 나를 꼰대라고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요즘에 이 나이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이슈잖아요. 세대 문제도 있고 나이 이슈죠. 문제도.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진중권 씨하고 유시민 씨하고 핫 이슈 아닙니까? 두 양반이 두 분이 계속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어요.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아주 그 두 분이 도배를 하셨는데, 어저께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두 분이 얘기한 게 화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중권 씨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한테 갑자기 나이 공격을 하거든요. 나이 공격을 시작하면 이분 60 넘으셨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0 넘으셨죠? 근데 그 이야기의 맥락이 뭔지 아시나요? 왜 60이라는 얘기를 하셨는지 아시나요? 제가 요즘 기사를 보니까 60을 넘으면 뇌가 썩는다, 뇌썩남, 이런 단어들이 막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유시민 씨가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요? 저 영상이 준비됐다라고 하는데 한번 먼저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65세가 넘으면 때려 죽이려도 책임 있는 자리는 가지 말자. 이게 제 소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뇌세포가 너무 많이 죽은 상태에서 뇌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루었던 업적을 배경으로 얻은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은 과거에 그 지위를 획득할 당시에 능력이 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2004년입니다. 2004년. 그러게요. 2004년인데 우리 네. 유시민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참 젊으셨네요. 엄청 젊으셨죠? 예. 그러니까 저희 나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14년 전, 15년 전이니까. 그렇네요. 저희 예, 나이 때예요. 예, 지금 딱 환갑이시거든요. 그렇네요. 45세 때, 제 나이 네. 때인데. 자, 근데 이거를 네. 어떤 그 이후에는 또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 사과한 그 캡처가 있다는데 네네네. 사진에 그렇네요. TV에 나오셨죠. 예. 그 나와서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저게 근데 이제 사과를 하신 게 아니라 예. 발언을 후회하신 거예요. 후회한 거예요. 사과가 아니라. 아니, 이제 나이가 환갑이 되셨는데. 본인이 환갑이 되니까. 60이 되면 이 공적인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내가 썩는다. 65세가 되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본인이 60세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생각보다 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활동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요즘에 출판상 시상식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철승 교수라는 분이 불평등의 세대라는 세대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굉장히 잘 쓴 책이라고 소문도 났고. 예. 그러니까 이 386 세대와 한국 어떤 고령자층의 어떤 기득권이 되는 과정을 그 경제적인 경제 위기들을 통해서 그 어떤 통계가 변하는 걸 가지고 추적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본 세대와 이득을 보지 못한 세대로 갈린다. 외환위기 뭐 이런 것로 인해서 그렇죠. IMF와 외환위기 두 번을 겪으면서 그 두 번의 위기에서 이익을 본 세대를 지금 386 세대를 규정하시는 거죠, 이분은. 그렇군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세대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빨리 임원도 됐고 경제 쪽에서는. 그렇죠. 정치계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국회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55.8세가 2016년이었으니까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59.5세입니다. 59.5세네요. 55. 이게 심지어 일본보다 더 많아요. 일본이 그렇네요. 58세인가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아마 가장 늙은 국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일 겁니다. 평균 거의 한국 나이로 60세. 평균이 60세네요. 그렇군요. 저는 이걸 뭐 또 우생학적으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늙으면 뇌가 썩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 유시민 유시민 선생님도 이분이 이제 굉장히 통섭적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생물학도 아마 교양과학 책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교과서에 공부하신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아까 그 발언도 생물학적으로 뇌가 뭐 이렇게 뇌세포가 많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생물학적으로 60세가 넘는다고 뇌세포가 더 많이 죽는다 이런 거는 사실 요즘에 정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뭐 뇌세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요즘엔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의 뇌세포에서도 뇌세포가 다시 분열을 한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노화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인 비가역적 반응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이 이런 나이와 관련된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을 계기로 노화와 어떤 뇌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과학적 지식을 준비해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융합과학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과학 얘기만 하고 싶진 않고 물론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재밌는 얘기죠. 하지만 전 그것보다는 한국 사회의 제론토크라시 고령화 사회가 돼가는 과정에 대한 경고를 하러 왔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노화 얘기를 좀 마저 하시죠. 노화가 일단은 뇌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60이 된다고 해서 급격하게 노화되는 건 아니다. 유시민 작가가 과거에 얘기했듯이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크 바이올로지라고 그래갖고 통속 생물학 같은 건데 왜 통속 심리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뇌는 뭐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어가지고 뇌세포가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다. 쓰기 나름이에요. 쓰기 나름이고. 용불용설인가요? 이것도 그러면? 용불용설이랑은 다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대 간에 일어나는 진화를 얘기하는 거고 세대 내에서는 이제 라마르크든 다윈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노화는 개체마다 차이도 있고요. 개체마다 차이가 남녀의 있다. 차이도 있고요. 아, 그리고 노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예. 진화적으로 노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의 모든 그 조건 최적화가 우리가 생식을 하는 시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식을 하는 최적 시기는 인간은 놀랍게도 열 몇 살 때예요. 뭐 사춘기 지나고 16, 17. 아, 그때 번식을 이미 해야 된다고요? 원래 우리가 빨가벗고 아프리카에 살았을 때는 예. 그때 이미 다 아빠가 되죠. 엄마가 되고. 아,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약간 뭐 예. 10대 때 다 아빠가 됐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생물학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문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시기가 점점 뒤로 미뤄지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건데, 예. 인간은 원래 18세 애를 낳고 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 무슨 얘기냐면, 예. 자연 선택은 내가 아이를 낳는 시기만 신경을 쓰지, 예. 그 이후에 내가 아이를 어느 정도 돌보고 죽으면 그거에 대한 형질은 선택이 되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자연 선택한테서 버려지는 거죠. 그 이후에 그 형질들은.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막 피부가 좋고 막 잘생겨 보이고 어릴 때 뭐 막 그런 것들은 예.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선택이. 예. 그러니까 노화라는 거는 선택이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 현상은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잘 알 수가 없고 예. 규명도 제대로 안 된. 그래서 어떤 거군요. 탤런트들을 보면 절대 안 늙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안 늙는 그분들이 꼭 사람도 있어요. 관리를 잘 받아서가 아니라 예. 유전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 저도 좀 안 늙는 타입이에요. 눈썹을 하셔가지고. 아, 예.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규명이 다 안 됐다라는 노화를 말씀. 연구하는, 노화를 가지고 아직 노벨상도 별로 안 나왔고요. 예. 노화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이 있죠. 그 재밌는 노화 이론가 중에, 예. 생물학자 중에 제가 이제 UCSF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여자 교수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은 그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걸 연구하시는 분인데, 예쁜 꼬마 선충. 예, 그러니까 요만한 조그만 벌레예요. 아, 벌레. 근데 그 벌레에서 뭘 발견하셨냐면, 그 벌레의 난자를 다 제거하면 예. 이 벌레가 2배를 오래 살아요. 아. 그러니까 생식세포를 제거해버리고. 생식세포를. 그러니까 생식세포에 들여가는 에너지를 안 쓰면 2배를 오래 살긴 사는 거예요. 그게 그 강아지들 중성화 수술하면 더 장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스님들이나 뭐 이런. 아. 그게 이 생식과 노화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 자궁을 적출하셨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실제로. 아, 그러니까 사람이? 예, 본인의 연구 결과를 본인의 몸에 적용을 하십니다. 와. 그리고 그 15세인가 어린 남성과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계시죠. 아, 그러니까 결혼은 하신 거고, 근데 애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 그리고 더 오래 살겠다, 나는. 오래 살겠다고요? 내가 노화를 연구하니까. 아, 그걸 보여주겠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신티아 캐넌이라는 분인데, 예. 이분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굉장히 쇼맨십도 강하시고. 그 얼마나 오래 사는지 이 사람은 지켜보면서 또 이게. 아직 굉장히 진짜로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아. 그게 이제 그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건지, 예. 이제 이게 자궁을 적출해서 그런 건지, 이런 거는 이게 일반인한테 잘못 알려지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나죠. 네, 큰일 나는데. 근데 생식에 쓰는 에너지와 노화가 관련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아이를 낳거나 이러고 나서 여성들이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예. 다들 아파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국가가 이거는 사실 여성들의 이 노화에 대한 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예. 이거 여성분해 같은 경우에는 난자의 숫자가, 뺄 수 있는 난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평생 굉장히 유식한 말씀을 하시네요.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황구석 사태 때도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됐는데, 난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고 하니까 과배란 촉진 주사를 맞아가지고 기증을 했는데, 그게 잘 관리도 안 되고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것도 태어날 때 있어요. 평생 400에서 500개 사이의 난자밖에 못 맞아요. 만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남자는 한 번에 하루에 뭐 3천만 개에서 4천만 개, 많게 뭐 몇억 개 정자를 매일 생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식세포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성의 생식세포는 사실 굉장히 귀한 세포. 귀하고 만들기도 힘들고. 여성을 우대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뭐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노화에 대한 많은 뭐 뇌가 썩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얻을 교훈,
정치적으로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가 교훈은 있나요? 이제 이런 거죠. 예. 이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확실한 사실이고,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점점 더 많이 부양을 해야 되는 예. 국가로 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빨리 나라를 좀 이렇게 젊게 만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 빨리 좀 쉬게 하시고 사회 보장도 해드리고, 예. 그래서 이게 한 50세 중반이 넘어가시면 이제 제2의 이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정치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평소 하고 싶었던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글쓰기라든가 무슨 화단을 가꾼다든가 이런 거 하시고 이제 나라를 아니, 좀 그러면, 30대, 아니 전 세계 그 리더들이 지금 30대, 40대가 잠깐만요. 예?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이게 왜 비현실?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그 과거의 통계를 보니까 네네. 지금 2020년에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아니라 중위값 네. 나이를 대한민국 5천만 명을 네. 쭉 일렬로 세워놨을 때 딱 가운데 값이 네네. 만 44세더라고요. 네. 저희 나이군요. 예. 네. 그거보다는 좀 더 되죠. 네. 예,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젊으셔가세요? 근데 네. 1990년에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중위값이? 몇 살이었습니까? 28살이었습니다. 지금 미친 거죠. 그러니까 20년 대한민국이 예. 지금 1990년이고 30년 만에. 2030년이에요. 30년 만에 15살이 늙은 거죠. 늙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2020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0년마다 5살씩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2030년이 되면은 중위값이 50이 되는 거예요. 거의 49세가 되는 거고요. 2040년이 되면은 중위값이 55세. 55세는 돼야지 이제 사람 무시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이 그대로 간다라면. 근데 지금 50세에 은퇴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절반이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가 굉장히 예. 젊거든요, 중위값이. 예. 20 몇 세밖에 안 돼요. 20 몇 세. 옛날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글로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활발하시고 예. 경제적으로도 임원들도 많으니까 그 경험과 이런 연륜을 가지고 이 베트남이나 이런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기여도 하시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또 그리고 그 바람에 젊은 친구들이 그 자리를 꿰차기도 하고. 신남방 정책입니까? 그렇죠. 이분들을 보내서 이제 저쪽 국회도 좀 장악을 하고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해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예. 혁신이라는 게 혁신.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보수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 여러 가지 혁신들이 좌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렇죠. 예. 그 혁신을 위해서라도 좀 젊은 한국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뒤늦게 또 따라가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본투비 그 혁신에 이를테면은 미디어가 변한 것들을 태어났을 때부터 적응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대와 뒤늦게 적응한 세대는 또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대들이 좀 균등하게 많이들 국회에도 진출하고 뭐 이런 기업에도 많이 진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씩 이렇게 바꿔서 한국이 좀 젊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대는 정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50대는 진짜 연구만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김우재 박사님도 좀 있으면 50대 되는데 정치 안 하실 건가요? 정치요? 예. 그럼 진짜 재미없습니다. 정치. 아 그래요? 네. 그 꿀벌이나 이런 초파리 연구하는 게 재밌습니다. 꿀벌과 초파리를 그럼 불출마 선언을 2020년에는 하신 걸로. 오늘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예. 그럼 공동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걸로 알고. 불출마 선언하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초파리 유전학자 융합과학 시간의 김우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